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의원님, 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체포되니까 좋으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한 민주당 입장. 그런 질문은 굉장히 잘못됐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사상 최초로 체포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살아있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제 물리적인 충돌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데 네. 어제 경호처의 대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경호처도 예.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경호처 역사에도 큰 오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집행 때는 굉장히 단단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띠도 두르고 그러나 이런 것이 적법한 영장 청구였고 2차 영장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경호처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예.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안에 편지가 공개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도 적법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잘 판단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영상 메시지가 공개가 됐어요. 보셨죠?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대통령이 끝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본인의 안위 때문에 본인을 향한 그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끝까지 동정론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저는 개탄스러웠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대통령은 지금 계속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불법 수사고 불법 영장이고 나는 그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버티면 유혈 사태가 나니까 내가 그냥 출두하겠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에 내가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자진 출두한다. 이게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제 영상 메시지를 보면. 그 대통령의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호처와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 끝까지 방패막이 삼았었습니다. 심지어 어저께 초동으로 들어갈 때에는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 거기 계신 분. 그렇죠. 일반인인 것 같은데 그런 부상자도 속출을 했고 경호처도 끝까지 맞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그분들을 방패 삼아서 본인의 체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영장 집행이 임박해지니까 이렇게 끌려나가다가는 자존심까지 버리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내가 그냥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마지막 영장 집행 당하게 마지막에 몰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자진 출두 형식으로 하는 것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진 출두였다면 이미 공수처에서 이렇게 출두하셔라라고 했을 때 나가시지 않았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셨어요? 밤새 작성했다는 올 초에 저 6필 본인이 스스로 썼다는 원고 보니까 이제 손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예, 굉장히 좀 길던데 거기서 보면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유튜브를 좀 끊으셔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본인들이 보고 싶은 유튜브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뭐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즉각 이런 우리 선관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판단력이 마지막에 좀 많이 흐려지신 것이 결국에는 정보의 취사 선택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물론 뭐 김대식 의원은 대통령이 그런 말에 진짜 한 건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돼 있으니까 그거 말고 유튜브를 잘 정리된 유튜브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저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게 말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예. 사실 레거시 미디어는 일부 팩트 체크를 다 하고 나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튜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편향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예. 지금 현실을 잘 보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의원님. 예. 나라가 종북 좌파들로 가득 차 있어 위기인데 2년 반을 더해서 무엇하겠냐.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종북 좌파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대통령은 그 2년 반이 넘고 3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민주당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한 번 만났는데 700일이 넘게 걸렸었고 그 이후에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념에 빠지셔서 남의 이야기는 안 듣는 분이구나라고 느꼈는데 어저께 이런 보도를 보고 나니까 왜 이분이 대화를 하지 않고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려고 하셨는지를 저희가 느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왜라고 보세요? 남 얘기 안 듣는다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다 종북 좌파다 이렇게 7, 80년대에 있었던 그 정치 성향적 정치 통치 행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실망을 원래 했지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국민들께 또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당 의원들에게. 당이 전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여당은 뭐하고 있는 것이냐. 너무 모범생만 가득하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조국을 옹호했는데 우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 속에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나를 위해 싸워달라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호위병사를 모집하는 거죠. 호위병사 모집?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라고밖에 하는 걸로 안 느껴지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은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사실 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보셔도 그래요? 그렇죠. 뭐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 계엄은 필요했고 불법적인 계엄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심지어 국무위원들도 이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앞서 뭐 김대식 의원도 그렇게 당의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의원들 다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인 전용기 의원이 봤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은 못 봤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은 뭐 이 영장이 불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도 이 계엄의 필요성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무위원도 그렇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입니다. 이거는 본인을 옹호 안 해준다고 느꼈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느냐. 저기는 저렇게 결사옹위해서 싸워오지 않느냐. 우리들도 싸워줘야 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그 계엄을 했던 남아줘도 지켜줘야지 왜 그 선을 긋고 날 지켜주지 않느냐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육성 자필 원고 보면 다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주제가. 그럼 국민의 의원들에게 그거 잘 읽고 내 근원적인 비상계엄부터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계속 사실 편향적인 이런 시각으로 몇 발 더 나가 계신 거고 국무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모양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부정선거라든지 기본적으로 계엄이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 서운했을 건데 대통령이 이런 판단이 결국에 대한민국의 시스템 을 부정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옹호할 수 있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 국민의힘을 지켜달라. 정권 재창출을 꼭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 어떤 그냥 의례적으로 정권 재창출이라는 건 현직 대통령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보세요? 뭔가 거기 정치적 의미나 함의 그런 게 담겼다고 보세요? 정권 재창출을 해야만 본인의 안위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직 탄핵 심판이 남았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발언을 하시지 않을 텐데 본인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언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모든 이 행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음 정권 창출해달라고 했던 것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마지막까지 30명 이상 나갔던 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계산된 판단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라고 관저 갔던 것도 예.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을 등에 업기 위한 계산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정치적 계산이 내포된 말씀이시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어제 의원총회에서 박수 치려고 그랬더니 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생 경제 챙겨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뭔가 대통령 체포 의회에 조금 톤을 낮추는 것 같은 거거든요. 전략에 수정이 있습니까? 사실 여야가 싸우는 것은 네. 자신들의 그 이념과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체포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예. 굉장한 비극이죠.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서 권성동 대표는 신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던데 절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정확한 워딩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을 사람을 적대적으로 볼 필요 없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적대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비극 앞에 민주당에게 비난을 돌리는 것 그리고 네. 민주당이 본인들에게 비난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네.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저희는 예. 대한민국 역사 앞에 예.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렇게 체포당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민주파출소요. 예. 저 가짜 뉴스 네. 고발하라. 예. 당이 민주당에 대신 고발해주겠다. 제보하면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카톡 계엄이냐, 네.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료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어떠세요? 뭐 카톡 계엄, 카톡 뭐 검열 이런 얘기 하시던데 예. 애초에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검열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예. 그거는 과대하게 포장해서 정치적 선동을 할 뿐이다라는 애초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예. 정치의 선동의 도구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가짜 뉴스나 내란 선전 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예. 예, 의원님. 그런데 처음에 이거 이제 민주파출소 하면서 저 가짜 뉴스 얘기하실 때는 네. 내란 선동 선전 관련 가짜 뉴스 유포한 거 이거를 이제 주 네. 타겟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메시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에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가짜 뉴스 이런 거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본인이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나에 대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요 얘기거든요. 이거 마치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것처럼 좀 변질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러면? 그 사실 두 가지 트랙으로 볼 수 있는 게요. 내란 선전 행위와 그다음에 네. 가짜 뉴스 유포 두 가지 트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재명 대표와 엮을 필요도 없고 네. 전반적인 뭐 민주당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은 유포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행위는 사실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래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짜 뉴스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국민의힘도 과거에 밝혔고 저희도 밝혀왔거든요. 근데 그의 연장선입니다. 첫 번째 고발 대상이 요건 맞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요 가짜 뉴스. 요게 첫 번째 고발 대상은 맞아요? 첫 번째 고발 대상은 내란 선전 행위로 과거 유튜브들을 이렇게 고발했던 내용이 있는 그거 것이고요. 과거에 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죠. 민주파출소 이후 설립된 이후에.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고발건도 어저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예. 그래서 가짜 뉴스와 내란 선전 행위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가짜 뉴스는 누가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김재섭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가짜 뉴스가 명백한지는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가짜 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사실도 지금 다시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단호하게 가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예. 의원님 제명안 제출했던데 국민의힘에서. 말이 됩니까? 사실 예.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제명에 건을 결의안을 낸 것 같은데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서 나서지 않을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2재판부에서 2달간 신권 배당을 중지해달라 요청해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얘기는 집중 심리에서 빨리 끝내겠다. 그렇겠죠. 이런
의사를가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여기에 대한 대응책. 뭐 결국에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국민의힘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꺼내서 예. 법원 이 난국을 헤쳐가려고 하는 국민의힘들의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예. 심리를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압박의 성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고 이제 법원에서 저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사법 리스크를 법원에서 유죄든 무죄든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집권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데 아, 이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예. 법원에서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8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